소블리 안녕, 아빠야. 전에 소블리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지. 아빠가 타는 배는 항공유, 가솔린, 경유, 디젤유 이런 기름 화물들을 싣는데 또 다른 배들은 어떤 화물을 실어? 이런 걸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배가 무엇이고 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아빠가 쉽게 알려줄게. 한번 보자. 아빠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했어, 그지? 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 배를 타는 학교야. 그래서 배가 왜 만들어졌고 배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항해. 내비게이션이라 하거든. 배는 ship, 뱃셀 또는 뭐 한자로는 선박 이렇게 쓰거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지. 예전에는 우리 소블리가 대항해 시대라는 말 들어봤지? 그래서 배가 뭐야? 예전에는 항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는 서구의 열강들, 그러니까는 북유럽 쪽에 그 힘이 세고 잘 사는 나라들이 오로지 항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개척지나 식민지 개발을 위해서 항해를 목적으로 배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배의 주 목적은 항해였어. 그래서 그럼 도대체 항해가 뭐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너다니엘 보우디치라는 미국의 해양학자이자 그리고 선장이고 해군 장교인 이분이 현대 해양학의 바이블 표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자에서 항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아빠가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너다니엘 보디치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항해는 배를 안전하고 에피션틀리 효율적으로 원 포인트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아트, 예술 또는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항해는 뭐야? 선박을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예술 또는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재밌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렇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배들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해양대학교 시절부터 배웠던 그 목적이나 화물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른 배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알려줄게. 배를 먼저 배의 종류 볼 수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까? 목적. 예전에는 항해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요새는 항해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진 선박들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선박들이 있냐고 하면은 상선. 아빠가 타는 배지 화물이나 승객을 이동시키고 날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들이 상선이야. 그 다음에 어선. 물고기나 수산물 같은 것들을 채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들이야. 그걸 어선이라 하고, 세 번째로는 군함이 있을 수 있겠어. 해군 함정 같은 것들이지. 그래서 군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들이야. 그래서 군함을 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그 이외의 선박들을 그냥 특수 목적선이라고 할게. 이 특수 목적선에는 아빠도 경험을 했지만 학교에서 실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습선, 그리고 정부나 기관 단체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공선,
관공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인선, 큰 배들이 안전하게 터미널에 접안시키기 위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목적도 있고, 큰 배들이 대양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끌고 오는 오션터그 같이 예인선, 터그보트라 하거든. 그 다음에 뭐 해양조사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요게 배를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한 거고, 이 중에서 아빠가 타는 배는 상선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블리가 궁금해했던 이 배의 종류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배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벌크선. 이것은 포장되지 않은, 그것을 벌크라고 표현을 하거든. 벌크. 포장되지 않은 드라이한 카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물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곡물 나르는 곡물 운반선, 광석을 나르는 광탄선, 철광석, 이런 것들을 나르는 벌크선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포장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포장된 화물, 컨테이너선. 많이 들어봤지? 우리 네모난 창고 같은 상자, 이것을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 실어가지고 운송하는 선박이야. 그래서 20피트, 약 6m 정도 되는 그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실을 수 있냐에 따라서 뭐 5,000, 그걸 TEU라고 하거든. 20 Equivalent Unit. 그래서 그거를 뭐 5,000개 실을 수 있으면 5,000 TEU 선박, 10,000개 실을 수 있으면 10,000 TEU 선박, 이렇게 부르거든. 그 다음에 가스선, LNG, LPG 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이야. LNG와 LPG는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상온, 20도, 30도 이런 상온에서 기체란 말이지. 기체를 배에 싣게 되면은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압력을 엄청 줘가지고 액체로 만들던가, 아니면 온도를 엄청 낮춰서 마이너스 140 몇 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액체화 시켜서 LPG, LNG를 운송하는 선박을 가스선이라고 해.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 PCTC, 푸어 카 앤 트럭 캐리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동차나 트럭, 이런 것들, 운송수단, 조그만 운송수단들을, 배에 비교하면 작지, 이런 운송수단들을, 특히 자동차를 실어가지고 나르는 선박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빠가 승선하는 탱커선. 탱커선은 리퀴드 벌크 캐리어라고도 해. 리퀴드. 그래, 산적 화물인데, 벌커선도 산적 화물이라고 했잖아. 이 탱커선도 산적 화물인데 액체 산적 화물이야. 그러니까는 산적이란 표현이 조금 어렵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사탕, 캔디를 사잖아.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봉지 안에 사탕이 뭐 50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돼 있어. 맞지? 근데 어떤 사탕은 또 우리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지. 동그란 박스에 사탕이 포장은 안 되고 개별로 돼 있어. 근데 끈적해지지 말라고, 아빠 잘 모르겠네. 이게 밀가루인지 어떤 설탕가루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갖고 손으로 하나씩 집어먹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봉지 안에 이렇게 낱개로 개별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포장되어 있다. 패키지드라 그래. 패키지드. 포장된 화물. 그리고 요렇게 이 큰 컨테이너 안에 포장이 되지 않은 요런 상태를 벌크한 상태라 그래. 산적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사탕을 품고 있는 요 큰 봉지나 큰 철통 요런 것들이 아빠가 타는 배라고 보면 돼. 배 안에 이 화물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냐, 아니면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냐. 근데 이게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고체냐 아니면은 아빠가 타는 탱커선처럼 액체 상태이냐 이렇게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해되지? 그러면은 아빠가 타고 있는 배가 탱커선이기 때문에 요 탱커선도 종류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탱커선도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원유 운반선. 원유. 우리가 땅이나 바다나 시추를 해가지고 가공되지 않은 원유, 크루드 오일, 검은색의 크루드 오일, 그 원유를 운반하는 원유 운반선이 있고, 이 원유에서 가공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석유 제품 운반선. 그래서 아빠가 타는 배가 요 석유 제품 운반선 약 5만 톤짜리야. 석유 제품이라고 하면은 원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그다음에 항공유, 납사 등등등. 소블리가 잘 들어본 거는 가솔린, 우리 자동차에 있는 가솔린하고 경유가 있겠지. 경유를 영어로 디젤 오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고 비행기에 넣는 연료를 항공유, 제트 오일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송하는 선박이야.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운반선. 흔히 우리가 케미칼이라고 그래. 케미칼 선박. 케미칼 선박이라고 해서 원유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석유 제품이 되면 이 석유 제품들을 섞고 다른 화학적인 가공이나 이런, 아니면 압력, 온도, 열 이런 것들을 가해 가지고 다시 2차로 화학 제품을 만들거든. 이 케미칼 선박도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옷,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많은 부분들이 이 케미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크게 탱커선은 원유 운반선, 1차 가공한 석유 제품 운반선, 한 번 더 가공한 화학 제품, 케미칼을 운송하는 케미칼 선박이 있어. 그래서 아빠가 타는 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을 같이 운반할 수 있는 석유 제품 그리고 화학 제품 운반선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해양대학교를 졸업했잖아. 근데 해양대학교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항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항해과를 졸업했단 말이지. 근데 어떤 배? 어선, 관공선 이런 배들이 아니고 상선을 타기 위해서, 상선을 타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항해사를 가르치는 상선해양대학교야. 그렇지? 그래서 상선해양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빠의 선배들은 요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항해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상선해양대학교에 항해학과를 졸업했어. 그치? 항해가 메인이었고, 아빠도 물론 항해를 배웠지만, 이게 아빠가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학과의 이름이 바뀌었냐면 해상 운송 시스템 학부, 이렇게 변경된 학부를 졸업을 했어. 왜 항해과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을까? 항해학과라고 하면은 예전 시대의 대항해 시대나 그런 데처럼 항해 자체가 목적인 배들을 승선하는 항해사를 양성하는,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잖아. 근데 아빠가 졸업한 학교는 뭐라 그랬어? 상선의 항해사를 만드는,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거든. 그래서 해상에서 운송을 하는 거야. 운송에는, 해상의 운송에는 항해도 포함되고 화물도 포함되고 승객도 포함되는 거지. 근데 시스템이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 상선 중에서도 벌커선, 컨테이너선, 가스선, 자동차선, 탱커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항해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지만 항해도 하고 화물 운송도 해야 되고 그 운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업적인 서류, 절차, 보험, 어떤 규정 이런 것들 다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항해사 그리고 선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복합적인 거를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서 항해과에서 해상 운송 시스템 학부다. 왜 학부? 여기에 항해학이 메인인 과가 있었고 물류학이 있었고 해양오염 방지가 있었고 등등이 있었어. 컴퓨터 전공이 있었고 항해학과 다른 걸. 아빠 같은 경우는 항해학 더하기 두 번째 전공이 국제 물류였어. 국제 물류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항해하고 물류. 상선을 타기 위해서 아빠는 물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 할 건데 아빠가 지금 배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배가 그냥 혼자서 가는 게 아니잖아. 물론 요새 자동화가 되지만 배를 그러면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배를 구성하는 요소 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항해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 배가 있지, 배. 그 다음에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지. 이걸 우리는 선원이라고 불러.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아빠는 상선을 타는 항해사이자 선장이야, 아빠는. 그래서 화물이 있어. 배와 사람과 화물로 이루어진 아빠가 타는 이 배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배에 대해서, 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 근데 배의 종류 중에서 또 이런 게 있다. 탱커선에 아빠가 타는 배가 5만 톤이라 했잖아. 크기별로 나누는 또 이름이나 명칭 같은 것들이 있거든. 요거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사람. 아빠가 타는 배, 아빠같이 선장도 있지만 항해사도 있고 기관사도 있고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아빠가 타는 배에는 아빠를 포함해서 21명이 타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화물,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빠가 다른 모든 화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빠가 타는 요 탱커선 석유 제품, 정제유 의 종류와 뭐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사람, 화물, 그 다음에 배의 크기라든가 다니는 형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많이 들어봤지, 호르무즈 해협 그 중동에 있는 항구에 가서 원유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처럼 어떨 때는 베네수엘라, 어떨 때는 에콰도르, 어떨 때는 미국,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부정기선, 프램포라고 하는데 그런 배들도 있거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 소블리 아빠도 선생님,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거나 이건 뭐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면 더 좋겠어. 그래야 우리 소블리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목소리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문의도 해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나은 내용,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블리 오늘은 여기까지야. 안녕.